혹시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며 균형을 잃고 넘어질까봐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걱정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11초마다 한 명의 노인이 낙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 불안감 없이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킨 5가지 강력한 걷기 비법을 공유합니다. 오레곤에 사는 김영숙 씨처럼 말이죠. 이 비법들은 그들이 매 걸음마다 자유와 기쁨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쉽고 삶을 변화시키는 팁들을 알아가세요. 여러분은 안전하고 대담하게 움직일 자격이 있으며 저희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노년의 교훈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댓글에 0번을 남겨주셔서 알려주시면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1. 시선은 네 걸음 앞을 향하게 하세요. 노인들이 걷는 동안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여정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변화 중 하나는 네 걸음 앞을 주시하는 기술입니다. 이 작고 쉬운 방법은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11초마다 한 명의 노인이 낙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발밑을 내려다보거나 주변 풍경에 시선을 빼앗기는 대신 약 10걸음 앞을 주시하여 잠재적인 장애물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 매 걸음이 더 안전하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익숙한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작은 돌멩이나 금이 간 보도블록, 엉뚱한 전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발밑의 땅에 시선을 고정하거나 주변에 정신이 팔리면 이러한 위험 요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고통스러운 넘어짐이 되어 몸과 마음 모두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걸음 앞을 주시하면 뇌의 정보를 처리할 귀중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옛 걸음은 적절한 거리입니다. 땅을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가깝지만 몸이 발걸음을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거나 고르지 못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있습니다. 일상적인 습관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주변 환경을 더 잘 통제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레곤에 사는 72세 박선희 씨의 이야기는 이 팁의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2번의 심한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다른 한 번은 차도에서. 후, 박선희 씨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뒷마당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자갈, 엉뚱한 전선, 낮은 가지로 덮인 울퉁불퉁한 길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또 넘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박선희 씨가 네 걸음 앞을 주시하는 법을 배우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발 바로 밑에 땅을 바라보는 대신 바로 앞의 길에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길가의 엉뚱한 전선이나 울퉁불퉁한 부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간의 연습 후 박선희 씨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매 걸음마다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뒷마당은 더 이상 위험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평화로운 순간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연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안복도나 익숙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마당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시선을 네 걸음 앞에 고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시도하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안전하게 걸을 뿐만 아니라 더 편안하고 통제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때 보지 못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다면 이 아걸음 주시법은 그런 순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열쇠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발걸음이 앞으로의 긴 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입니다. 이하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걸으세요. 노인들이 걷는 동안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여정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적용하기 쉬운 팁은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1초마다 응급실 방문이 발생합니다. 발을 질질 끌거나 발바닥 전체로 딛거나 발의 위치에 상관없이 움직이는 대신 매 걸음마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도록 권장됩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리, 발, 심지어 코어 근육까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더 큰 안정감과 통제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매 걸음마다 확신을 갖게 합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발을 질질 끄는 습관을 가지고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스타일은 종종 발끌기라고 불리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발바닥 전체로 딛거나 발을 충분히 들어 올리지 않으면 몸은 종아리, 허벅지, 복근의 자연스러운 힘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벼운 비틀거림부터 심각한 낙상까지 사고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조적으로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는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게 한 다음 부드럽게 발가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면 발에서 종아리, 허벅지, 심지어 코어까지 근육 사슬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낮추며 매 걸음이 더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장거리를 걸어도 덜 힘들고 더 편안합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발과 몸의 자연스러운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발은 균형을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아치형으로 만들어졌지만 발을 질질 끌거나 발바닥 전체로 딛는 것은 이러한 이점을 놓치게 합니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걸으면 안정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요 근육을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체 기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협응력이 약해져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는 기술은 헬스장이나 복잡한 운동 루틴 없이도 몸을 단련하는 부드러운 운동과 같습니다. 그 결과 더 안전하게 걷고 더 강하게 느껴지며 매번 걷고 난 후 자세가 좋아지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오레곤에 사는 72세 김민지 씨의 이야기는 이 팁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부엌에서, 다른 한 번은 돌멩이에 걸려 차돼서. 후 김민지 씨는 거의 걷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뒷마당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종종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특히 마당의 울퉁불퉁한 길에서 그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는 방법을 소개받았을 때 김민지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방식대로 걸어왔고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고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끈기를 가지고 그녀는 마당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지 씨는 매 걸음에 집중하며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마치 발이 부드러운 경사로인 것처럼 발가락으로 체중을 이동시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매일 몇 분씩 연습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발을 목적을 가지고 땅에 씹는 것처럼 발걸음이 더 안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울퉁불퉁한 길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도 개선되어 어깨가 편안해지고 키가 커졌습니다. 몇 주 후 김민지 씨는 몸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몰랐던 힘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낙상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없이 다시 걷기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그녀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 걸음마다 통제력과 기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 팁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며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넓은 공간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신발과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집 안복도나 마당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어떻게 땅에 닿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발을 경사로라고 상상하고 서두르지 않고 발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체중을 이동시키세요. 어렵다면 매일 몇 분씩 시작하여 각 발걸음과 몸의 움직임을 기록하세요. 추가적인 이점을 얻으려면 코어 근육을 가볍게 사용하여 똑바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쉽고 자신감 있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피로감 없이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여 장거리 이동이 더 가능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특히 좋습니다. 게다가 발걸음에 집중하면 정신이 맑아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여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발을 질질 끌거나 리듬감 없이 걷는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매일 몇 분씩 연습하면 안전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즐거움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지 씨처럼 자신감을 되찾고 걷기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 걸음이 당신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 시작하여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는 기술이 당신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안내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3. 20걸음마다 멈춰서 균형을 유지하세요. 노인들이 걷는 동안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여정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20걸음마다 멈춰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쉬운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5일초마다 한 명이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이 방법은 움걸음마다 멈춰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안정적으로 서서 약 10초 동안 균형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처음 보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방법이라 큰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짧은 멈춤은 내부 안정성을 훈련하고 신체 인식을 높이며 매 걸음마다 더 큰 통제력을 갖게 합니다. 걷는 동안 꾸준한 리듬에 빠져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몸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쉽습니다. 정원길이나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과 같은 거친 표면에서나 장시간 걷고 난 후 피로가 몰려올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한 순간에는 집중력 저하나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이 짐걸음마다 멈추는 기술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멈춰서서 굳건히 서서 균형에 집중함으로써 몸이 재설정할 기회를 줍니다. 이 짧은 휴식은 끊임없이 걷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리, 엉덩이, 코어 근육을 사용하여 협응력을 향상시키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자갈이나 낙엽으로 덮인 산책로가 있는 공원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은 별 생각 없이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표면이 바뀌거나 돌이 튀어나오거나 미끄러운 부분이 나타나면 제때 반응하지 못하여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0걸음마다 멈추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의 정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훈련하여 몸이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반사신경과 균형 감각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헬스장이 필요 없는 미니 운동과 같아서 근육 기억력을 발달시키고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레곤에 사는 72세 이혜숙 씨의 이야기는 이 기술의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다른 한 번은 차도에서. 후 이혜숙 씨는 거의 걷기를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뒷마당을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돌과 뿌리로 가득한 울퉁불퉁한 길은 그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어려운 곳은 빨리 지나가려고 서둘렀지만 이것은 그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20걸음마다 멈추는 방법을 소개받았을 때 이혜숙 씨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동안 흔들리는 것이 문제인데 몇 초 멈추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혜숙 씨는 뒷마당에서 연습을 시작하여 한 걸음을 세고 멈췄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10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코어 근육을 약간 조였습니다. 그녀는 호흡에 집중하고 몸의 느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흔들리는 듯했지만 몇 번 시도한 후 더 굳건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이 기술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명확성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 멈춤은 마치 재설정과 같았습니다. 자세, 발의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해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곳을 서두르는 대신 천천히 걷고 각 발걸음을 통제하며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주 안에 이혜숙 씨는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멈춰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팁을 적용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집 안복도나 마당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20걸음을 센 다음 멈춥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며 코어 근육을 약간 조이고 1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몸의 느낌에 집중하며 조절하세요. 흔들린다면 계속 걸어가서 주기를 반복하세요. 각 멈춤이 체중 분배부터 근육 협응력까지 몸과 더 잘 연결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더 자신감 있고 걱정 없이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걷는 동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넘어질까봐 걱정하는 대신 후릿걸음마다 멈춰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원 산책로이나 번잡한 거리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표면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게다가 멈추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해 줍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방 사이를 이동할 때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실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 불안정하거나 균형을 잃을까봐 걱정된다면 이 팁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몇 분씩 연습하면 신체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신감에서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혜숙 씨처럼 매 걸음이 당신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걷기의 즐거움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여 이 짧은 멈춤이 앞으로 더 안전하고 자신감 있는 여정을 위한 길을 열어주도록 하세요. 4.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노인들이 걷는 동안 안전하고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여정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효과적인 기술 중 하나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입니다. 이 팁은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많은 노인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인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상과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며 미국 전역에서 11초마다 응급실 방문이 발생합니다. 팔을 옆구리에 뻣뻣하게 붙이거나 걸을 때 힘없이 늘어뜨리는 대신 발걸음에 맞춰 자유롭게 흔들도록 권장됩니다. 이 작은 조정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상체와 하체의 협응력을 높여 매 걸음이 더 부드럽고 쉽고 통제하기 쉽게 만듭니다. 걷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에만 집중하고 팔이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습니다. 팔을 뻣뻣하게 하거나 옆구리에 붙인 채로 움직이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러한 자세는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하여 특히 정원길이나 금이 간 보도블록과 같은 고르지 못한 표면에서 균형을 잃기 쉽게 만듭니다. 반면에 팔을 다리와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흔들면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면 오른쪽 팔이 위로 올라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몸은 조화를 찾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진력을 더하여 매 걸음이 더 가볍고 덜 힘들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게다가 어깨와 목의 긴장을 완화하여 걷는 내내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전신 협응력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팔이 흔들리고 내려갈 때 자연스러운 균형추 역할을 하여 움직이는 동안 몸을 안정시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뻣뻣해져 허리 통증, 불편함 및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은 더 나은 자세를 촉진하여 키를 더 크게 하고 근육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 걷기를 더 안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즐겁게 만듭니다. 몸이 부드럽고 통합된 전체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져 피로감 없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레곤에 사는 72세 박선희 씨의 이야기는 이 팁의 효과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다른 한 번은 차도에서. 후 박선희 씨는 걷기에 대한 사랑을 거의 포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뒷마당을 산책하는 것을 즐겼지만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팔을 옆구리에 꽉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어색하고 더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방법을 소개받았을 때 박선희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처럼 보여서 웃길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당에서 짧게 걷는 것부터 시작하여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발걸음에 맞춰 팔을 부드럽게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왼쪽 다리가 나갈 때 오른쪽 팔이 앞으로 나가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쉽고 자연스럽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며칠 안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몸의 긴장이 풀렸으며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에너지 증가였습니다. 매 걸음이 힘든 일이 아니라 박선희 씨는 더 나은 자세와 밝아진 기분으로 다시 걷기를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녀는 더 자신감 있게 걸을 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의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몸이 억압에서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이 팁을 연습하는 것은 쉽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깨와 팔을 편안하게 하세요. 긴장하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고 내쉬세요. 걸을 때 팔을 반대쪽 다리와 리듬에 맞춰 자연스럽게 흔드세요.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이세요. 추가적인 이점을 얻으려면 코어 근육을 약간 사용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너무 많이 비틀지 않도록 하세요. 새롭게 느껴진다면 산책할 때 레이즈를 1분 동안 시도해보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세요.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집 안복도나 마당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더 활기찬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팔을 조화롭게 흔들면 비틀거릴 걱정 없이 더 자신감 있게 걷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번잡한 거리나 공원, 산책로와 같이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게다가 리듬감 있는 움직임은 몸에서 엔도르핀을 방출하도록 자극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운동 없이 유연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걷는 동안 팔을 뻣뻣하게 유지하거나 몸의 리듬감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한번 시도해보세요. 매일 몇 분씩 연습하면 불안정함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움직임의 즐거움에서도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선희 씨처럼 매 걸음이 몸의 조화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고 걷기에 대한 사랑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여 흔들리는 팔이 앞으로 더 안전하고 활기찬 길로 당신을 안내하도록 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합원을 남겨주셔서 저와 함께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세요. 노인들이 걷는 동안 안전, 자신감 및 즐거움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기술 중 하나는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팁은 수많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인 낙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1초마다 응급실 방문이 발생합니다. 금이간 보도블록, 어두운 거리, 고르지 못한 지형과 같이 익숙하지만 위험한 길을 고수하는 대신 평탄하고 조명이 밝고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험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어 매 걸음이 더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주변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걷기 안전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늦은 오후 익숙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어두운 조명 때문에 보도블록의 균열이나 길가의 나뭇가지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넘어짐을 유발하여 부상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습관이나 편의 때문에 같은 경로를 고수하지만 그 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공원 산책로, 학교 운동장, 보도블록이 잘 정비된 조용한 동네와 같이 더 나은 경로를 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걷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디를 걷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심오합니다. 이 팁이 효과적인 이유는 걷기 경험에서 스트레스를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 가득한 길을 걸을 때 당신의 마음은 위험 요소를 피하는 데 집중하며 끊임없이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정을 즐기는 대신 이러한 긴장은 당신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잃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몸을 통제하기보다는 주변을 살피는데 너무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안전한 경로는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발걸음에 집중하고 심지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력과 반사신경이 약해져 위험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매끄럽고 밝은 길은 넘어질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자주 걷도록 장려합니다. 오레곤에 사는 72세 김민지 씨의 이야기는 이 기술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번의 고통스러운 낙상 한 번은 부엌에서, 다른 한 번은 차도에서. 후 김민지 씨는 집을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의 평소 경로는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금이 간 보도블록, 어두운 가로등,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매 걸음마다 다시 넘어질까봐 걱정했습니다. 더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김민지 씨는 처음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수십 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이자 그녀는 무시했던 위험 요소들을 발견했습니다. 넓은 균열, 어두운 구간, 보도블록으로 튀어나온 관목들이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평탄하고 조명이 밝고 장애물이 없는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걸었을 때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땅을 찡그리며 보거나 숨겨진 장애물에 걸릴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이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매끄러운 표면과 밝은 조명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그녀는 산책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김민지 씨는 더 많이 걸을 뿐만 아니라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녀는 안전한 경로가 낙상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즐거움을 되살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팁을 적용하는 것은 쉽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소에 다니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보도에 금이 갔나요? 해질녘에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조명이 충분한가요? 불안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나요?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보세요. 지역공원, 학교 운동장, 보도블록이 잘 정비된 조용한 거리가 좋은 시작점입니다. 안전한 경로를 선택했다면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가능하다면 매일 같은 시간에 걷되 거리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세요. 위험 요소가 많은 긴 산책보다 매끄러운 길에서의 짧은 산책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이점은 계속 걷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경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 외출하는 것을 덜 망설이게 되어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즐거운 길은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이웃과 대화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험을 풍요롭게 합니다. 노인들에게 이것은 걷기를 매일의 필수적인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걷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 팁을 시도해 보세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면 이동에 대한 느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김민지 씨처럼 매 걸음이 신뢰할 수 있는 경로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알고 기쁨과 자신감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여 안전한 경로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으로 당신을 이끌도록 하세요. 이것으로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매 걸음마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5가지 간단한 걷기 비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걸음 앞을 주시하는 것부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까지, 이 팁들은 오레곤에 사는 김민지 씨와 같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걷기에서 자유와 기쁨을 되찾도록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기대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굴리며 걷는 기술일 수도 있고 더 안전한 경로를 계획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어떤 팁을 일상생활에 적용할지 공유해 주세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활동적이고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실용적인 팁을 기대하세요.